자, 7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장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발달 단계 그리고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 용어와 개념을 모두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전시 학습 내용, 영아, 유아, 학년전기, 학년기의 성장 발달의 특성과 본시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전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할 거예요. 자, 피아젯의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청소년기가 피아젯이 얘기하는 형식적 조작기가 맞아요? 맞죠?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자, 구체적 사물을 넘어서 상징화하고 가설적인 범위로까지 사고를 확장, 추상화할 수 있다. 가설로부터 추론을 이끌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해서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청소년기가 형식적 조작기라면 그 전시기, 학년기는 구체적 조작기죠. 그때는 구체적으로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지만 이때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것을 넘어서 내가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가설 검증 능력.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결정한다. 행동하기 전에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결론이 나타나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이 대안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얘는 어떤 결과? 얘는 어떤 결과? 얘는 어떤 결과? 아, 그래서 이 결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선택할래.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고요. 이 능력을 우리는 추상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자, 유아기가 되면요, 피아젯은 전조작기로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유아기에 나타나는 것도 정상이지만 청소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뭐? 개인적 우와, 상상적 청중. 두 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두 가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 개인적 우와, 상상적 청중입니다.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과 나는 달라. 난 특별해. 청소년들의 자기 과신에서 비롯되고 현실 검증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과 타인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정립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나는 특별해. 다른 사람과 나는 같지 않지. 난 뛰어나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얘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상상적 청중.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있는 것만 같죠.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은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눅 들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상상적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들어하고 타인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작은 실수로 번민하기도 한다. 상징적 청중 척도의 높은 점수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보는지 그것에 높은 점수를 준다면 다른 사람 눈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신경 쓰고 눈치를 많이 보고 그렇다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는 경향이 높더라. 자, 얘네 두 개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문제 8번 갑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수진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대화 내용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찾아 두 가지 쓰고 명칭과 개념을 설명할 것. 대화 내용에서 비치료적 의사소통을 찾아 두 가지를 쓰고 명칭과 개념을 설명할 것. 지금 정신과학 파트예요. 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린 보건교사란 말이에요.
학교에 한 명밖에 없는 전문적인 인력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치료적 의사소통. 우리는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와 교감하고 라포 형성하고 치료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뭔지 알아야죠. 너무 중요한 문제. 너무 중요하면서 항상 사례 속에 나옵니다. 사례를 보고 판별하라. 지금 이 짧은 문장 안에 치료적 의사소통이 2개 있고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2개가 있대요. 찾아서 쓰고 개념을 설명하래요. 치료적 의사소통부터 봅니다. 자,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대상자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 내가 널 이해해, 공감해, 받아들여. 이런 느낌이면 치료적이에요. 첫 번째,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메시지에 대해 상대방의 반응을 조사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과정이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몸짓, 표정, 음성에서 나타나는 섬세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얘를 경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청, 듣는다. 그냥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잘 들어볼게.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내가 잘 살펴볼게. 그러려면 비의사소통인 부분까지 캐치해 나가면서 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캐치해 나가면서 얘를 조합해서 얘를 이해하려고 경청해야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가 잘 듣고 있거든.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대상자와 대화 시 눈 마주침 그리고 수용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 근거.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관심과 수용성을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다. 대상자로부터 협력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계속 자신이 이해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 자, 일반적 주제로 시작하기입니다.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기회를 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게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 지금 우리 같이 해볼까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부담감을 좀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내가, 간호사가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신뢰관계 형성되면서 라포 형성될 수 있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일반적 주제로 시작하는 것은 상호작용 시 대상자가 대화를 이끄는 것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주체는 당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하기에 대해 주저하는 경우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로 하고 싶은 주제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 다시 말하기 재진술이에요. 중요하죠. 재진술. 대상자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확인하는 기술이다. 포인트 여기 주시면 돼요. 그대로 반복한다. 짧은 한두 마디 말에만 해당된다.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준 다음 마음속으로 혼자 해석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말해본다. 상대방이 한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확실해지죠. 모호한 것들이 확실해질 거예요. 밤새 한 잠도 못 잤어요. 밤에 한 잠도 못 주무셨군요. 재진술이에요. 거의 그대로 다시 말하고 있어요. 간호사는 대상자가 사용한 거의 동일한 단어나 대략적으로 말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대상자의 생각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아, 내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걸 보니 이 간호사가 내 말을 아주 잘 듣고 있군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명료화예요. 대상자의 말에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모호한 생각을 확인하거나 언어화한다. 포인트는 모호함이죠. 대상자가 모호하게 얘기를 했어. 그때 나는 이 모호한 것을 내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화시켜서 명확하게 만들 겁니다. 대상자의 생각을 말로 전환해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한다.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명료화시키는 거죠. 상대방이 말한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 추측한 것을 단순히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애매한 내용을 분명하게, 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잘못 느끼면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따지게 느낀다는 거죠. 비난하는 어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한다. 자, 반영하기 역시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생각, 행동, 감정을 간호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해서 재진술은요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영하기는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다시 대상자에게 표현해준다. 자, 대상자가요 자기가 언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만 하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상자가 대화를 해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은연중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치료사인 나는 이 대화 속에 녹아있는 대상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사실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악을 한 다음에 대상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럼 대상자는 내 마음을 꿰뚫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말을 참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참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근데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간호사가 이것을 반영시켜서 얘기를 해줬어. 간호사의 말을 들어보니 그래, 나 인지 못했는데 이 말 속의 뜻은 이거였네. 내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숨어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실을 간호사가, 전문가가 캐치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잘 듣고 있었던,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대상자는 내 말을 이 간호사가 참 잘 듣고 있네. 내 말을 참 잘 이해하고 있네. 나 인지 못했었는데, 생각 못했었는데, 그래,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영하기입니다. 자, 대상자가 자신의 느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격려를 하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견해가 가치 있고 대상자가 의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호사가 자신의 견해를 섞지 않고 대상자의 느낌을 다시 말해주는 것은 견해가 아니라 캐치해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느낌이나 경험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도 주게 됩니다. 자, 초점 맞추기. 대상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산만하게 해서 대화의 주제가 모호해질 때 초점이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대상자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요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섞어서 뒤죽박죽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말을 했는데 그 말 안에 주제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주제들 중에서 우리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바로 초점 맞추기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상자로부터 나온 단서나 중심이 되는 주제를 포착하는 것이다. 자, 간호사는 대상자가 한 가지 중요한 주제에 그의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격려해서 대상자를 압도하는 다수의 요인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주제 확인. 주제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과정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자의 근본적인 이슈나 문제 등의 내용이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얘기가 맞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모든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그 문제, 요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주제 확인은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 행동, 경험한 사건들을 연결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호사가 대상자의 경험과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 주제를 확실하게 봅시다. 주제 확인입니다. 자, 침묵이에요. 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없다라고 안 했고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전문가가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나 너의 얘기를 지금 잘 듣고 있어? 이걸 표현해 주셔야 돼요. 침묵은 대상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시간을 제공해 준다. 포인트는 여기 있죠. 간호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맞춤을 계속하면서 관심을 전달합니다. 간호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동안 대상자는 마음속으로 정리를 합니다. 시간을 갖는 거예요. 대상자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하거나 가장 중요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상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소화하고 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필요하다. 말은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제공하고 그 시간 동안 대상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침묵이에요. 간호사는 당신에게 시간을 줄게요. 당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는 예민하게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서 적절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오히려 이 침묵을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침묵을 더욱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전문가답게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유머. 익살스러운 즐거움으로 불완전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익살스러움이에요. 유머를 통해 억압된 내용을 의식화시키고 역설적인 것을 해결하며 공격성을 누그러뜨리고 새로운 선택사항을 드러냄으로써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유머.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축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익살스러움으로 풀리는 거죠. 유머입니다. 자, 정보 제공.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알고 싶어 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준다. 단순한 정보 제공입니다. 난 누구예요? 목적은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주제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거나 대상자가 기대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제안. 자, 대안을 제안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충고는 아니다. 제안이랑 충고랑 잘 비교하셔야 돼요. 제안은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대상자에게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있잖아요. 당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알아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대안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훌륭한 대안인지 스스로 한번 선택해보세요. 기회를 주는 거, 이거 제안이에요. 충고는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거 왜 안 해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한다면 충고예요. 우리가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런 관계라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야겠어요? 대상자에게 줘야죠.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건 제안이에요. 자,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을 때나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때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할지 안 할지도 선택하는 것도 제안으로서 대상자 목입니다. 자, 비치료적 의사소통.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간호사가 오히려 대상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시하고요, 판단하고요, 폐쇄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일시적인 안심. 대상자가 불편감이나 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얘는 불편하고 불안해. 불편하고 불안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럼 간호사는요, 이 대상자의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잘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 알겠는데요, 지금 나 하나도 발전한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해요. 지금 불안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낫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불안하시군요. 받아들여줘야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나아질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불안한데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이 사람 지금 내 얘기 제대로 듣고 있어? 내 불안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 들지 않겠어요? 이런 일시적으로 주는 안심은 비치료적이라고요. 걱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상자의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는 완전히 대상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는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불필요한 칭찬과 비난하기. 내가 당신을 칭찬할 수 있고 내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을 칭찬할 만큼의 우위에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상자의 행동이나 생각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간호사가 대상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너보다 우위에 있어. 그리고 사람인지라 간호사가 있잖아요. 칭찬해주면 계속 이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 내부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칭찬받으려는 행동만 하는 거죠. 비치료적입니다. 자, 거절하기.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숙고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을 얘기한다. 대상자가 간호사랑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해소하고 싶어요. 거부하는 거죠. 당연히 비치료죠. 자신의 대화가 거절당했다고 지각하게 돼서 치료적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고, 대상자는 대화를 거절당했음과 더불어 자신이 거절당한 느낌을 받는다. 내가 거절당한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비치료적입니다. 지나치게 동의하는 것. 대상자와 일치감을 지나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비맞추기다. 왠지 동의해주는 거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동의를 하면 또 문제가 돼요. 자, 보세요. 저것 보세요. 나를 죽인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환청이 들리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해줘요. 그럼 이 대상자 입장에서 이 환청은 이 사람도 들리는, 진짜 들리는 소리라고 인식하게 되죠.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현실감 줘야죠. 현실감 제공. 지금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현실감 제공해 주셔야 돼요. 지나친 동의는 옳지 않다. 대상자의 판단 기준보다 간호사의 판단을 우위에 둔 것으로 의견과 결론은 전적으로 대상자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진 느낌도 갖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지나치게 동의해요. 처음에 기분 좋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견. 대상자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반박, 논쟁 좋지 않죠. 특히 망상 환자, 환각을 느끼고 있는 환자 절대 좋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음은 대상자가 틀렸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불안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저것 봐요. 나를 죽인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어디서 들린단 말이에요? 증거 한번 대보세요. 지금 논쟁하겠다는 얘기죠. 반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그래도 이런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데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나한테 반박하면서 이견을 보내면서 내 불안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자, 조언하기. 대상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대상자를 위해 결정하거나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된다. 조언하기, 충고하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죽고 싶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잡수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교회나 절 같은 데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해결책을 아예 제시해줬죠. 해결책을 아예 제시해줬어요. 그런 거는 옳지 않다. 여러 대안을 얘기해주고 정보를 주고 그건 옳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대안을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당신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 말 들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간호사만이 무엇이 대상자에게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탐지하기.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것, 대상자에게 꼬치꼬치 신문하듯이 캐묻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후회를 하셨다는 거죠? 죄라고 하셨는데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묻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는 것. 간호사의 호기심에 의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대상자가 자신이 침해당했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다. 도전하기. 대상자의 비현실적인 생각과 지각을 증명하도록 답변을 요구하는 것, 도전하기입니다. 자, 간호사는 대상자가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현실을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도전적인 이야기를 한다. 계속 증명하도록 얘기함으로 인해 결국 대상자가 현실감을 깨닫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하지만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망상이나 잘못된 지각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험하기. 시험하는 것은 대상자의 지각 정도를 알기 위해서 간호사가 마치 시험해보듯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내가 당신을 테스트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우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비치료적이에요. 자, 이런 유형의 질문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방어하기. 언어적 공격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호하려는 시도. 저희 주치의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직도 병명을 못 알아내고 있으니. 간호사. 그런 말씀 마세요. 닥터박은 매우 유능한 의사예요. 제가 여기 5년이나 근무했지만 우리 병원 의료진만큼 수준 높은 곳은 없을 거예요. 지금 간호사는 대상자의 불안의 마음을 캐치해야 되는데 대상자를 일단 배척하고 방어했어요. 옳지 않죠? 대상자의 느낌, 의견,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방어할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수용해 주셔야죠. 자, 표현된 감정 경시하기.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에 대해 가볍게 웃어 넘겨버리는 것. 살아갈 이유가 모르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감정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을 감정 경시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경시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강렬하고 압도되는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간호사는 가볍게 웃어 넘기거나 보편화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대상자의 느낌은 잘못된 것이고 그의 불편은 일시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는 뜻이 내포돼서 이해의 결여를 나타낸다. 감정 경시하기. 상투어. 무의미한 말, 의미 없는 상투적 문구, 틀에 박힌 대답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투어.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 들어보려 하지 않고 표현되는 말에 상투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치료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간호사 대상자 관계에서 아무런 가치 없고 대상자의 개별성 무시하고 똑같이 A라고 얘기를 해도
환자마다 이 A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의미가 다르잖아요. 전문적인 간호사라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대상자의 상황과 이 대상자의 히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별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캐치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너나 개별성 무시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감 형성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문자적인 반응.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대답해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텔레비전 카메라로 내 머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텔레비전 카메라로 내 머리를 보고 있다. 이 문자적 반응에 대해서 몇 번 채널에요? 문자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단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반응을 하면 대상자는 간호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머리 돌리기.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화제를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 일방적으로 돌려요. 대상자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간호사가 이것에 대한 표현을 막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대상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피하거나 주제를 바꾸는 것으로 간호사가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청기술의 미흡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자, 많이 봤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 의사소통. 이거 사례 속에서 꼭 찾아내는 연습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보건교사. 수진아, 요즘 힘든 일이 있니? 예전처럼 잘 웃지도 않고 힘들어 보이는구나. 선생님, 앞으로 요즘 생각이 많아요. 진로도 걱정되고 성적 올리는 것도 힘들고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좋지 않아요. 그런 고민은 내 나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걱정이지.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말한 것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널 힘들게 하니? 진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뭘 잘할지 모르겠어요. 진로가 제일 걱정이구나. 자, 느낌이 오십니까? 치료적 의사소통 2개 있고요. 비치료적 의사소통 2개 있어요. 보여요? 보여야 합니다. 자, 힘든 일이 있니?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힘들어 보이는구나.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 많나 봐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나 봐요. 진로도 걱정되고 성적 올리는 것도 힘들고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고민은 네 나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걱정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 치료적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네가 말한 것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널 힘들게 하니? 지금 얘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 한 가지에만 지금 초점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중에서도 진로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진로가 제일 걱정이구나 라고 했어요. 치료적이죠. 치료적이에요. 비치료적이고요. 비치료적이에요. 자, 치료적 의사소통을 찾고 명칭 및 개념을 얘기해보자. 네가 말한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널 힘들게 하니? 너 몇 가지 얘기했잖아. 그 몇 가지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초점 맞추기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한다. 진로가 제일 걱정이구나. 저 지금 진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진로가 제일 걱정이구나. 재진술이죠? 대상자가 사용한 거의 동일한 단어나 대략적으로 말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학생의 생각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자, 비치료적인 것. 그런 고민은 네 나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표현된 감정 경시학이죠.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의 느낌이 일시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일시적인 안심입니다. 대상자의 불편감이나 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도 지금 4가지나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을 잘 읽어보셔야겠죠? 이 한 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사례 적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연습하길 부탁드립니다.